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필드형 게임, 야구 수업이나 티볼 수업을 할 때 어떻게 수업 설계를 했는지 간략하게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수업 구조를 처음에는 이제 캐치볼 하면서 워밍업 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에서는 타격과 수비 연습하는 방법,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게임을 구조화한다. 이런 식으로 수업 구성하는 거를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은 여기에서 그동안 경험했던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얻게 된 꿀팁, 그 다음에 핫 필수 아이템 이런 것들을 오늘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혹시 야구 수업이나 티볼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는 아마 이번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시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첫 번째로 선생님들께서 고민하고 결정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차시별로 수업이 쭉 진행되고 학생들이 어느 정도 필드형 게임에 적응이 됐을 때 마지막으로 이제 진행되고 있는 게임의 모습이 야구일지 티볼일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조금 선택하시는 게 차시를 계열화 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제일 첫 번째로 차이가 났던 점은 바로 공입니다. 찾다 보니까요, 공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이거는 11인치 공이고 이거는 9인치 공입니다. 아마 이 둘레에 대한 길이를 뜻하는 것 같은데요. 티볼 수업을 할 경우에는 이렇게 11인치 공을 구입하게 되고요. 저는 야구 수업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9인치 공을 구입을 했었습니다. 티볼이나 야구 어떤 수업을 하든지 간에 저 같은 경우는 맨 처음에는 티를 놓고 경기하는 식으로 수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게임 진행하기에 앞서서 타격 연습에서도 당연히 티에다 올려놓고 이런 11인치 공을 치느냐 아니면 9인치 공을 치느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됐고요. 수업을 진행하다 보니 제가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바로 운동 기능이 낮은 저학년의 여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티에다 놓고 치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려워했고 야구 규칙에 대해서 이해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그래서 맨 처음에 사실 많이들 하시는 발야구를 맨 처음에 시작을 하면서 야구에 대해서 조금 친해지는 시간을 갖도록 했습니다. 아무래도 공을 차거나 그리고 캐치하는 데 있어서 이렇게 작은 공보다는 훨씬 더 쉽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야구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규칙이 쌓였는데요. 한 차시에서 두 차시 정도면 그건 충분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11인치, 9인치 공을 이용해서 이제 티에다 올려놓고 연습과 게임을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티에다 올려놓고 2에서 3차시 정도 진행을 하니까 티볼 형태의 게임은 대부분 이제 적응이 하게 됐는데요. 저는 야구 수업을 최종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난이도를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시킬 필요가 있더라고요. 여기서 선택지가 바로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롤링 티볼이 되겠고 두 번째는 플레이트 티볼이 되겠습니다. 티볼 형태의 수업을 계속 진행하다 보면은 남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고정된 공을 치는 거에 있어서 약간 너무 쉽다라고 느끼는 부분이 있어서 어느 정도 유동적인 공을 치기를 원했는데요. 바로 롤링 티볼이었고요. 그보다 저는 투수에 좀 더 가깝게 경기를 좀 진행하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바로 플레이트를 준비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가 있었는데 바로 플레이트의 가격이었습니다. 그 나무 판자탱이로 만든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비싼지 모르겠는데 바로 플레이트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저희 학교에서 만든 플레이트인데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실제로 학생들이 흡연한 학생들이 이제 그 캠페인 할 때 쓰는 이런 그 캠페인 판때기인데요. 그 캠페인 판때기를 막대기 부분은 떼어내고 이 앞부분만 두 개를 앞뒤로 하고 가운데는 이렇게 나무 판자떼기를 주무관님들에게 부탁을 해가지고요 구했고요. 인류 최대의 발명품이죠. 테이프로 여기를 이제 1시간 만에 만들었고요. 실제로 사용을 해보니 플레이트를 구매한 것과 동일한 효과를 거두었습니다. 플레이트 야구도 저는 한 두 차시 정도 진행을 했었는데 야구형 수업으로 진행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 중간 단계이긴 한데 흙으로 되어 있는 마사토로 되어 있는 좀 울퉁불퉁한 운동장에서는 얘가 컨트롤이 너무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은 나중에 야구형 수업을 간다 하더라도 중간에 이렇게 12인치 티볼공으로 해서 굴려주면 좀 더 정확하게 투수가 제구를 할 수가 있으니까요. 선생님들께서도 그 점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플레이트로 경기를 2차시 진행한 이후에는 바로 투수가 이제 직접 던지는 형태로 게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근데 바로 던지면은 뭔가 좀 제구에도 어렵기도 하고 타자들이 적응하는데도 문제가 있어서 이때 저는 언더로 던지는 형태로 게임을 진행을 했습니다. 소프트볼과 비슷할 수도 있긴 한데 어쨌든 공은 저는 9인치 공을 사용하기는 했고요. 이거는 타자가 적응해가는 시간과 동시에 투수에게도 제구를 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거리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보는 시간이 됐고요. 이걸로 한 차시 진행한 뒤에는요 바로 오버핸드 스로우로 해서 경기를 진행했습니다. 한 차시 정도 진행하니까 어느 정도 이제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그 이후에는 테니스 공으로 이제 경기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실 실제 뭐 야구공을 쓰는 건 안전상의 어려움이 있기도 해서 테니스 공을 이용을 했는데 테니스 공으로 하다 보니 정말 야구에 가까워지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특히나 남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 야구 수업에 있어서 흥미가 급격하게 더 상승하는 계기가 되기도 했습니다. 워밍업 할 때 캐치볼을 주고받는 과정에서도 공이 훨씬 더 멀리 나가다 보니까 재미있어 하기도 했고 타격과 수비 연습을 할 때도 실제로 테니스 공으로 하다 보니 수업하는 입장에서도 재밌기도 했고 참여하는 학생들도 훨씬 더 재미있게 느끼는 부분, 요소가 아니었나 저도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12차 시에 야구형 수업을 그렇게 진행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으로 중요한 아이템 하나를 제가 빠뜨렸는데요. 바로 중간에 타격과 수비 연습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했던 퐁고를 어떻게 할까, 여기에서 겪었던 시행착오를 극복하는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뭐 400개, 500개 계속해서 퐁고를 치게 되기도 하고 삑사리가 이제 나기도 시작하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기도 했는데 이게 연습을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테니스 공 또는 이렇게 티볼 공으로 작은 공으로 칠 때는 아무리 세게 친다고 해도 잘 안 날아가기도 하고 힘을 더 많이 줄수록 삑사리가 더 많이 나더라고요. 야구 수업을 정말 때려쳐야 되나 그 고민까지 하다가 마지막에 깨닫게 된 진리가 있는데요. 바로 이 슈퍼 아이템이었습니다. 테니스 라켓이 되겠는데요. 이 테니스 라켓으로 퐁고를 쳐주다 보니 제가 그동안 왜 퐁고를 빠따로만 그동안 쳐왔는지 굉장히 현타가 오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도 이 테니스 라켓을 가지고 퐁고를 치시면 장점을 두 가지를 발견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교사가 삑사리 나는 것을 최소화시킬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바로 학생들이 직접 퐁고를 해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교사는 그 가운데 다른 피드백을 제시로 할 수 있고 수업 다음 내용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확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야구 수업 또는 티볼 수업을 하시는 데 있어서 학생들 수비를 꼭 연습시키고 싶다. 그러면 정말 꼭 쳐주셔야 되거든요. 그럴 때 배트를 활용하시기보다는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간지도 중요하긴 하지만 테니스 라켓도 써보시기 위해서 저는 매우 적극 추천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은 제가 그동안 야구 수업, 티볼 수업을 하면서 시행착오로 겪었던 것들을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리고 장기적으로 게임은 어떻게 구성해 나갔는지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요. 야구 수업이나 티볼 수업을 준비하시는 선생님들께서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